제가 저번 시간에 싸게 사면 모든 게 용서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시장에서 싸게 사는 방법이 내 집 마련에 가장 저는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택시장이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뭐 그냥 보합세 수준이겠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좀 낮을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올해는 금매가 하나의 테마가 된다. 금매 장세가 올해 하나의 주요한 저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는 금매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일부 또 뭐 나중에 양도세 또 절세 매물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금매물이 제법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면은 금매물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시세보다 한 5에서 한 10% 정도 싼 매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잘 봐요. 만약에 30억짜리가 10% 싸다 그러면 3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안 팔걸요? 그래서 약간 금액이 커지면은 뭐 20억 30억 넘어가면 한 5%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금매물을 잡으려면은 이 사전에 저는 계획을 짜야 된다고 봐요. 일단 두 가지인데, 아까 박 PD가 얘기한 뭐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요새 뭐 금매물 살려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달 안에 뭐 이렇게 치러달라, 이런 경우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거고, 일단은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리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중개업소에다가 저는 연락을 해서 매물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전화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붕어 낚시 여러분 해보셨나요? 박PD 붕어 낚시 해봤어요? 붕어 낚시 어때요? 이렇게 그물을 던져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물 낚시 하듯이 곳곳에다가 그물을 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쳐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붕어 낚시는 비늘이 하나지만 그물 낚시는 비늘이 많게는 20개씩 되잖아요. 에? 이런 것처럼 대상 지역을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이게 넓혀놔야 그 중에서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직장이 광화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심에다가 내가 뭐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다라고 계획을 잡았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 가령 광화문이 뭐 어디예요? 뭐 중구라든지 뭐 종로구 이쪽이잖아요. 이쪽에 한정할 게 아니라 마포, 용산, 서대문, 좀 넓게는 미아 쪽도 괜찮고 뭐 동대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 따지면 적어도 한 5개, 동으로 따지면 더 많잖아요. 10개 이상 돼야 되겠죠. 아파트는 한 좀 더 많을 텐데 한 50개 정도로 넓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 걸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물도 이렇게 올해 막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내 자금 여건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 지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리를 팔면 팔수록 내가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금매물을 산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입주를 하려면 대출이 되는지도 봐야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전세를 낀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뭐 집값의 40%는 또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자금 조달,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미리 저는 짜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집을 이제 금매로 살라고 할 때에 자금 마련이 못지않게 이 허가구역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을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최근에 이게 강화가 됐어요. 대지면적 기준으로 따지는데 지금 6제곱미터예요. 6제곱미터 1.8평이 넘어서면은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야,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1.8평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그러면은 어지간한 주택들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허가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갭 투자가 안 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서울에서 보면요, 뭐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에서 삼성 청담 대치동, 압구정동, 그리고 여의도 아파트지구, 그다음에 목동 택지지구, 그다음에 뭐 성수동은 전략정비구역, 그다음에 용산 같은 데도 의외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곳에서는 결국은 갭 투자라는 게 뭡니까? 임차인을 끼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고 결국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게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남구의 자료를 하나 봤는데, 그게 토지거래 허가 관련 주요 업무 처리 뭐 이런 서류입니다. 아까 제가 갭 투자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갭 투자가 되냐면은 예외가 약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 만기가 2달에서 한 3달 정도 남아있는 경우는 된다더라.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집을 내가 건매로 이제 나오는 걸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살 경우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까지 기간이 한 2-3달 정도 되는 걸 감안해 보면은 전세 계약이 2-3달 정도 남아 있는 경우에도, 그죠? 실수요로 봐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여러분 그건 아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내가 집을 살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생각보다 지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세 만기가 2-3달 정도 남은 건매물이 많겠습니까? 없겠죠,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건매물로 사고 싶다 하더라도 한두 군데에 머물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붕어 낚시할 게 아니라, 그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곳곳에다가 거물을 쳐놔야만이 그나마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거나 아니면은 일반 지역에 가서 집을 사더라도 어쨌든 나의 목표는 싸게 사는 거니까, 그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상지를 넓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일부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매물을 다 가지고 있다, 네? 뭐 그래서 뭐 다 요새 그 연결망들을 다 쓰시잖아요. 뭐 쓰시긴 하는데, 건매물은 보면 혼자 갖고 계시는 분도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약간 전통적인 방법인데, 건매를 어떻게 보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다양화하는 게 결국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은 내가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박대리. 그거 한두 푼도 아니고 뭐 몇억, 몇천 이렇게 싸게 산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노동력은 다리 품은 투자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건매는 결코 게을러서는 내가 그걸 찾기는 좀 어렵다. 요약하면은 올해는 건매 장세다. 건매가 테마다. 어떻게 잡을 거냐가 붕어 낚시하듯이 가만히 있지 말고, 그죠? 곳곳에 거물을 쳐놓아서 그 중에서 내가 조건에 맞는 매물을 잡는 게 가장 잘하는 내 집 마련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